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시황센터 시간에는 7월 이후에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시황을 펀더멘탈 요인과 비펀더멘탈 요인으로 구분해서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펀더멘털 요인으로는 물가 안정, 금리 인하 등 어떤 유동성 환경,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 등의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트렌드를 이어갔었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도 향후에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12개월 선행 EPS도 바닥 대비해서 12%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운송업종, 보험, 증권, 자동차 등은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7월 31일 날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하면서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낮춰지고 또 8월 1일 날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외국인 매수세도 이제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트럼프의 관세 언급이 있으면서 또 잠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 소식으로 방산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뭐 그런 하락은 역시 대주주 기준을 대폭적으로 낮춘다는 그런 발표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이 거래일 이내에 절반 이상 회복하긴 했습니다. 보통 이제 1, 2주 이내에는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회복 요인으로는 정부가 이제 재검토를 시사를 했고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이 완료가 된 것이 있죠. 현재 흐름을 보면은 저성장 속에서 수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투자도 활발히 이제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반도체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대내외적 정책 변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시황에 영향을 줬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요.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제 고용 둔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중시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2.8%대로 안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2분기 기업 실적이 호조를 이루면서 S&P 500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에서 절반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역시 나타냈습니다. AI와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으로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요건들이 있었었고요. 비펀더멘탈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연준에서 물가 경로를 추측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또 되니까 잠시 심리가 급변했던 적이 있었었고요. 항상 영향을 주는 트럼프의 추가 관세 시사가 있었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미국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사실 많이 높은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8월에서 9월은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기도 하고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까지 강세를 보였던 것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때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게 이제 추가 관세에 관련된 것들이 있었었는데, 미국 시장은 일주일 안에 거의 하락폭을 다 메꾸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은 다소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때의 8월 1일 날에 낙폭을 꽤 3분의 2 이상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말에 잠깐 또 한국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비펀더멘탈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는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미 증시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펀더멘탈은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고 기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또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 모멘텀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또 공통적으로는 항상 있어 왔지만 비펀더멘털적인 단기 교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제 개편한 충격이 있었었고 미국은 추가적인 관세 정책 리스크가 있었었죠. 충격 있은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조금 길게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은 상당히 빠르게 상대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접근을 할 때는 펀더멘털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기간적으로는 미국을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을 하고 한국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미 증시 비교표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한국에서는 바이오나 엔터 주식 같은 것들을 전략적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같은 것도 전략적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시기는 되었지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정 시에는 전략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도 있지만 전술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주들을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또 성장세가 확실하게 보이는 조선이나 방산, 뷰티 이런 쪽의 업종들이 되겠죠. 미국 주식은 기술주 중심으로 단기적인 조정 시에 전략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전략 종목은 넷플릭스와 로블록스인데요. 이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면서 또 비펀더멘털적인 요소들,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하락할 때는 추가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실적 발표를 했던 하이브와 로블록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향후에 또 리가켄바이오나 레플렉스 이런 종목들의 대응을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이브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2분기 매출액은 7,057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10.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5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이제 월드투어 공연하고 꾸준한 음원 판매가 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실적 발표 직후는 전일 대비해서 7.7% 상승을 했고 이후에 어제까지 1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BTS 완전체의 활동이나 매출이 없는 상태고 한학령 해제 이전에 실적으로 인한 상승 효과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기대하고 있는 한학령 해제나 BTS 완전체로 인한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더 견고해지는 모습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2025년 2분기 실적이 11억 달러 매출액이 나왔고요. 제가 그 전에 로블록스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 로블록스의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예약 매출액과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약 매출액이 14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5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 숫자도 지난 분기에는 1억 명 가까이 됐었는데 1억 명을 훨씬 상회하는 1억 180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용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펀더멘털적인 요인들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로블록스는 이러한 기대감이 미리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100불에 머무르던 주가가 실적 발표가 있는 7월 달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120불대를 견고하게 유지를 했었고요.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는 149불까지 장중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 130불 전후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 이전에 있었던 시장의 리스크 아니면 로블록스와 관계없는 관세 리스크로 전체적인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하는 것은 기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비펀더멘탈 요인으로 인한 주가 하락 사례를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방시혁 의장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금융당국이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또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7월 초에는 하루에 급하게 하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7월 말까지 25만 원대까지 약 19% 정도까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었고,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할 때 로블록스도 주간 단위 하락을 보였던 것이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기업 펀더멘탈과 무관한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이제 확인이 되면서 빠르게 회복을 했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견고한 주식은 장기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장기 분할 매수는 분할 매수대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할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펀더멘탈에 힘입은 이제 실적 발표의 반등을 보면 기대감과 펀더멘탈 확인 그리고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이브도 우려를 딛고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다음날 이제 7% 이상 급등을 했고요. 로블록스도 장중에 이제 크게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이브와 이제 로블록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실적 발표 전 후로 주식을 조금 매수를 해놓고 기대를 하는 것도 비펀더멘탈 요인으로 하락했을 때는 이런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하순에 있었던 관세로 인한 시장 전체적인 조정이 있을 때 123불대에서 110불대까지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승하는 추세로 다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3일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주가가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그 이후에 급등한 추세를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추세는 다시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펀더멘탈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 비펀더멘탈적인 요인에 의한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요인으로 다시 올라갈 때를 생각한다면 그런 하락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 전략인데요.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비펀더멘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또 길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중 비펀더멘탈 요인으로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나중에 펀더멘탈 요인으로 반등하는 시점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린 후에 추가 매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블록스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시장에서 비펀더멘탈 요인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단기 급락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일시적인 비이성적인 하락에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면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례를 생각하면서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리가켄바이오와 실적 발표를 일찍 했던 넷플릭스를 보고 다음 분기를 생각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ADC 플랫폼 기술로 이제 다수의 글로벌 빅팜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그 성과를 이제 시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일스톤이라는 기술 이전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잠재력도 높지만 실적의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펀더멘탈을 탄탄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일시적으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예를 들면 바이오에 관한 추가 관세 관련이 없는 종목들은 선별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평가를 판단을 하고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술적인 종목은 시장 주도주를 전술적인 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최근처럼 바이오나 뷰티 섹터가 주도주로 이렇게 떠오를 경우에는 전술적인 포트폴리오로서도 비중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세에 관련된 언급으로 인해서 다시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압도적인 컨텐츠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 요금제 도입이 되면서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익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들로 아니면 주가가 단순히 많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지켜봤다가 또 분할 매수를 하거나 업종 자체에 좋은 이벤트들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전술적인 부분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는 2분기 매출이 110억 달러로 이미 오래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년 대비 16% 증가를 했고요. 유료 기획 가입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향후 주가가 일부 요인에 의해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기존 분할 매수에 추가 매수를 통한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펀더멘탈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할까 하는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은 당연히 실적하고 성장성, 수익성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오는 뉴스로 인해서 훼손이 될 것인가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죠.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하락 원인이 일시적인 외부 요인인지 하락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하이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리스크가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오너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안 가져가야겠다라는 정성적 판단으로 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상장 이전에 있었던 이 거래가 과연 상장 이후에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혹시나 대주주가 과징금을 받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이브라는 기업 자체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실적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나중에 결국 기업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전략적인 기업 회사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대를 했던 바 한한령이 해제된 이후에 얼마나 실적이 좋아질지 아니면 BTS가 다시 완전체로 돌아와서 공연을 할 때 그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선택의 영역이지만 그런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 번째로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나 실적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든지 주가가 안 좋아질 것 같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에서 빼든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에서는 당연히 매도나 손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전략적 분할 매수 지속을 하면서 전술적인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대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종목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실 때는 하락폭과 시간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매수를 하시는데요. 비이성적 하락 요인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전략 종목이 해당한 섹터 전체가 코스피 대비해서 아니면은 나스닥 대비해서 더 높게 상승하는 주도 섹터일 경우에는 전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모아왔던 부분에 또 새롭게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펀더멘털적인 요인과 비펀더멘털적인 요인들을 구분해서 시장을 심플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시황을 간단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구분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